4월 15일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와 텍사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 텍사스는 템파베이에게 8대3 대승을 거둔 데 성공했으며 이날 4회에 4득점을 올리며 리드를 잡은 텍사스가 6회와 8회 추가 득점을 올리며 8대3 총 13개의 안타를 기록하며 승리를 할 수 있었죠. 이날 텍사스의 경우에는 2번 타자 달과 8번 타자 화이트를 제외한 전 타자들이 안타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타격감이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던 텍사스의 타격으로 돌아왔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내일 경기도 타격에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 템파베이의 경우에는 이 하위 타선이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이 7, 8, 9번에서 삼진이 총 5개가 나오며 이 잘루도 4개를 챙겨갔던 만큼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 6번 타자 스스고까지 무안타로 침묵하고 이 스스고의 잘루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잘루는 더 많아지게 되고 이 대타로 나왔던 이 말고트가 소화했던 타석에서 잘루 2개까지 더한다면 이 대부분의 잘루가 하위 타선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템파베이의 최근 득점 부진은 이 하위 타선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 템파베이는 내일도 대량 득점을 통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이 플레밍과 아리하라입니다. 먼저 아리하라를 보시면은 직전 경기에서 이 샌디에고를 상대로 4이닝 동안 5피안타 2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4이닝밖에 책임지지 못했다는 점이 걸리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이 많은 구종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변화구 승부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 이 볼 카운트 싸움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 투구수 관리가 조금 안 된다라는 점이죠. 이 제구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일본 투수긴 하지만 이 다른 지표에서도 상당히 메이저리그 하위권 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템파베이 상위 타선의 장타와 그리고 이 볼카운트 싸움을 활용해서 투구수가 많아지는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이 아리아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주의 인물이죠. 이 플레밍입니다. 템파베이의 플레밍은 작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한 신인 투수인데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는 플레밍입니다.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에 콜업이 돼서 이 7경기 동안에 5경기 선발 등판에 5승 0패 평균자책점 2.78을 기록하면서 이 돌풍을 일으켰던 이 플레밍입니다. 이 플레밍은 2017년도에 이 루키 리그로 메이저리그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 단 12경기만을 소화한 채 바로 그 다음 시즌 마이너리그로 콜업이 돼서 이 싱글 A에서 한 시즌 그리고 더블 A와 트리플 A로 고속 승진을 하며 이 2017년도에 데뷔한 루키리그에 입단한 이 투수가 2020 시즌의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활약할 정도로 이 엄청나게 고속 승진을 보여준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레밍의 경우에는 이 좌투수인데요. 이 좌투수지만 이 좌타자가 서 있을 때 이 좌타자 몸쪽으로 빠르게 꺾여 들어가는 이 싱커의 공을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이 부분이 메이저리그에서 먹히며 자신이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따라서 이 작년이죠. 2020 시즌에 보여줬던 메이저리그 지표들을 보면은 이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제구가 된다라는 점과 탈삼진이 부족하긴 하지만 타자의 방망이를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정타를 안 맞게 피할 수 있는 좋은 지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이 91마일의 패스트볼 중에서도 이 싱커입니다. 이 싱커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죠. 이 싱커와 커터 그리고 체인지업을 활용해서 타자들을 솎아내는 유형의 피칭을 하는 플레밍인 만큼 이 맞춰잡는 유형의 피칭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가 이 플레밍이 내일 2021 시즌 첫 등판에서 이 성공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가늠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 선수인 만큼 템파베이도 내일은 다시 반등을 노리고자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양 팀의 불펜진을 보자면 직전 경기에서 불펜의 소모가 상당히 적었던 두 팀입니다. 이 텍사스의 경우에는 카일 깁슨이 7이닝을 던져주고 마운드에 내려가면서 이 마틴과 그 다음에 어딨죠? 여기 있죠. 알라드가 등판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날 등판에서 투구를 한 개수는 19개와 14개, 15개였죠. 15개였던 만큼 이 재등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 가장 잘해주고 있는 존 킹이 휴식을 취했다라는 점은 텍사스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템파베이의 경우에도 투수 2명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 야보그가 6이닝 동안 안타 10개 허용하면서 이 6자책점으로 일찌감치 경기가 터져버리자 이 롱릴리프를 기용을 하면서 리찰스를 꺼내고 3이닝을 통으로 맡겨버렸습니다. 이 3이닝 동안 안타 3개 허용하면서 2실점을 하고 경기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그만큼 이 필승조들의 어느 정도 휴식을 보장했던 이 템파베이이기 때문에 이 내일 경기에서 이 플레밍이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 이 필승조의 등판 여부는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따라서 내일은 이 양 팀의 불펜 싸움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자면 이 템파베이 레이스의 특급 유망주가 이번 시즌 첫 등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초고속 승진으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합류해 지난 시즌 이 템파베이 마운드에서 깜짝 활약을 보여주었던 플레이밍이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서 팀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겠다는 이 당찬 포부를 밝혔었던 만큼 이번 등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죠. 이 좌투수임에도 좌타자 몸쪽 승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장점으로 좌타자 몸쪽 승부를 꼽아낸 이 플레이밍이기에 좌우타자의 몸쪽 승부를 통해 타자의 방망이에 정타를 허용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내일 텍사스 타자들이 다시 침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텍사스는 타격에 물꼬를 트긴 했지만 이 선발진들의 부실함이 내일 다시 드러날 것으로 보이죠. 이 카일 기스는 반등의 여지를 보여준 투수였으나 아리아나는 아직 신뢰하기에는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샌디에고전에서 4이닝 2자책점을 기록했고 워낙 변화구의 활용도가 많다 보니 이 자연스럽게 이 볼카운트 싸움이 길어지며 책임 이닝이 짧아지는 이 아리아나였죠. 하지만 이 템파베이 하이 타선에서 힘이 너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결국 많은 득점을 올리기는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여전히 힘든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불펜이 투입이 되면서 양팀의 필승조들이 클러치 싸움을 이어가준다면 이 경기는 결국 언더의 경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죠. 따라서 내일 경기는 템파베이의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메이저리그 토론토와 양키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는 토론토가 류현진 선수를 앞세워 6.2이닝 동안 4피안타, 비자책점, 1볼넷, 7개 탈삼진을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양키스의 타선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 타일로는 3.2이닝 동안 8피안타를 허용하며 5자책점을 기록하고 무너지고 말았던 경기였죠. 경기 초반에 빠르게 6대0으로 터져버렸던 이 직전 경기였고 경기 결과는 7대3으로 토론토가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임팩트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선수는 바로 텔레즈입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도 경기 결과에 텔레즈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 텔레즈가 기록한 솔로 홈런이 이 토론토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키스의 타선에서는 르메이유가 2안타를 치고 스탠튼도 안타를 기록하고 힉스도 3안타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 득점 효율이 나지 않자 양키스는 결국 3점밖에 득점하지 못하며 이 토론토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죠. 이 내일 경기에서는 선발이 바뀌는 만큼 이 무게감이 다른 토론토의 선발진을 양키스가 폭격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기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팀의 선발 투수는 스트리플링과 클루버로 각각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스트리플링은 두 경기 동안 승 없이 1패 평균 자책점 7.56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죠. 이 3일날에 매치업을 가졌던 양 선수인데 스트리플링은 3.1이닝 동안 7피안타, 홈런 1개 포함해서 이 3실점을 하고 내려갔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 등판에서 LA 에인절스를 상대로 등판해서 이 5이닝 동안 홈런 포함해서 이 4자책점을 기록하며 좋지 못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안타율 자체도 첫 경기에서 4할 1푼 1리, 두 번째 경기에서 3할 4푼 1리로 조금 낮춰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피안타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 양키스의 타선 앞에서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이 스트리플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스트리플링은 91마일의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각각 아주 고른 비율로 던지는 이 포피치 유형의 투수이며 지표들은 상당히 메이저리그 하위권에 있는 만큼 이 스트리플링이 어느 정도 반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제구력에 신경을 써서 볼넷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타자들이 칠 수 없는 코너로 공을 던져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클로버의 경우에는 두 경기 나와서 1패를 기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등판해 4이닝 동안 5피안타, 홈런 1개 허용하면서 1자책점을 기록하고 내려갔던 클로버였죠. 이날 경기에서 볼넷 3개를 기록하긴 했지만 준수했던 피칭을 했던 클로버였고 하지만 이 템파베이와의 두 번째 등판에서 2.1이닝 동안 5피안타, 이 3자책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졌던 이 클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은 5.68점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클로버의 문제는 지금 구속입니다. 2019년도 시즌이죠. 2019 시즌에는 92마일까지 나오던 이 패스트볼 직구가 현재 평균 90마일까지 떨어져 있고 이 커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클로버인데 이 커터와 커브 그리고 직구의 구사로 3피치 유형으로 가져가다가 이 좌타자가 나왔을 땐 체인지업으로 조금 활용을 하는 좀 그런 유형의 피칭을 하고 있죠. 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내일 경기에서 분명히 구속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며 첫 번째 경기에서 그래도 잘 던졌던 기억이 있는 만큼 클로버가 어느 정도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커터와 이 커브의 조합이 왜소운 클로버이기 때문에 타자들의 방망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이 제구력이 되지 않으면 볼넷을 내주면서 이 스스로 위기를 자처할 수 있다는 이 그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클로버라고 할 수 있죠. 양팀의 불펜 자원을 본다면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투수들의 기량은 압도적으로 좋은 이 양키스와
이 토론토의 불펜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팀의 불펜진이 나오기 전에, 즉 이 선발들이 마운드에 있을 때 누가 리드를 가져가느냐는 이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점수가 후반에 조금 나기는 했지만 이 내일 경기에서도 그러한 요소를 따졌을 때 오늘 경기와 같이 점수가 다시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양팀의 불펜 상황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이 양키스의 세사 선수죠. 이 세사 선수가 네, 여기 있죠. 세사 선수가 이 26개의 공을 던지고 이 아브레이오도 이 24개의 공을 던졌을 만큼 공의 투구수는 조금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클러치 상황이 왔을 때 굳이 등판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체프먼, 그린, 킹,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많은 불펜 자원을 가진 양키스가 내일 불펜 과부하의 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필립스, 로마노, 그리고 메리웨더, 그리고 메이자가 등판을 했지만 투구수는 굉장히 준수했던 만큼 내일 경기에서도 토론토 역시 불펜의 과부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직전 경기에선 류현진 선수에게 꽉 막혀 완패라고 말했던 양키스입니다. 이 심판의 스트라이크 콜이 상당히 불만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양키스였는데, 이 류현진 선수는 심판의 덕을 어느 정도 봤다고 할 수 있었죠. 내일 경기에서 토론토가 다시 이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플링이 제기량을 찾지 못하고 있고 기대감만큼의 활약을 못하는 실정에서 이 타격이 오늘과 같이 터져주지 않는다면 양키스를 상대로 승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양팀의 불펜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선발들이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1회부터 6회 사이에 누가 경기를 리드를 할 수 있느냐가 경기의 결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듯하죠. 이 스트리플링과 클로버 두 선수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클로버는 토론토를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을 가져 이 솔로홈런 한 방에 1점을 준 것을 빼고는 무난한 피칭을 하면서 시즌 출발을 알린 좋은 기억이 있다는 점에서 이 더 기대값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이 내일은 류현진 선수에게 막혀버린 양키스가 이 스트리플링을 상대로 분풀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듯합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양키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메이저리그 미러키 브루어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는 8회 결승 타점을 올리며 역전에 성공한 시카고 컵스가 3대2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으며, 이날 양팀은 각각 6개와 3개의 안타만을 뽑아내며 이 타율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러키도 유리아스가 뽑아낸 1개의 홈런만이 유일한 타점이었으며, 컵스도 콘스테라스가 결승 타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내일 경기에서도 쉽지 않은 투수들이 등판하는 만큼 이 양팀 타자들이 이틀 연속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버네즈와 아레아타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이 제이크 아레아타를 먼저 살펴본다면 이 피츠버그를 상대로만 2경기에 등판해서 모두 2승을 챙겼던 아레아타였죠. 6이닝 동안 6피안타 1자책점,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6이닝 동안 7피안타 2자책점으로 총 2.25의 평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아리에타입니다. 아리에타 경우에는 이 볼넷이 직전 경기에서 3개나 나오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에 따라 좋은 성적을 평자책점을 가져갔음에도 이 볼넷 지표는 메이저리그를 평균받게 되지 않으며 어느 정도 피안타를 계속 허용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지표들이 이 성적과는 반대되게 조금 안 좋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운이 따랐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성적과 이 데이터들의 상반되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반면 브루네 투수 버네즈입니다. 이 미러키의 디그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2경기 동안 1패를 오히려 떠안고 평균자책점을 0.73을 기록하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지표를 보자면 이 96마일에 이르는 커터가 정말 압도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97마일의 빠른 공, 그리고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굉장히 고른 비율로 활용을 하면서 타자들에게 공을 맞출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이 버네즈입니다. 이 경기 기록을 살펴본다면 이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6.1이닝 동안 홈런 1개 허용하면서 1자책점을 기록했고, 이날 기록한 탈삼진은 11개,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6이닝 동안 단 1피안타를 허용하면서 이날 기록한 탈삼진은 9개로 이 탈삼진이 경기당 10개 수준에 이르는 이 압도적인 모습의 버네즈라고 할 수 있죠. 이 투구수 관리만 잘 된다면 더 많은 이닝을 끌어줄 수 있게 되고, 이 불펜들의 한 단계만 거친다면 바로 헤이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버네즈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내일 미러키가 이 버네즈를 앞세워서 시즌 첫 승을 선물해주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불펜 상황을 보자면 직전 경기에서 이 필승조들의 활약은 어느 정도 부실했던 이 미러키였죠. 이 수터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 결승 타점을 허용하고 아쉬운 결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막스버거랑 그리고 헤이더,
그리고 피에리엔센이랑 그 린드블럼이죠. 린드블럼은 지금 모습을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무실점 투수들이 있고 펠도모도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다 불펜은 여전히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버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에 이 우드러프 다음으로 등판해서 12개의 피칭을 가져갔는데 내일 경기 등판에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닌 만큼 또 등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펠도모도 어제 등판을 해서 16개의 투구수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클러치 상황이고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내일도 등판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렇게 필승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컵스 같은 경우에는 이기는 상황에서 이 선발 투수 밀스가 4이닝 만에 강판을 당하면서 총 5명의 투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테페라, 브로더스, 그 다음에 스트롭, 그 다음에 차페인, 그리고 킴브럴까지 이어지는 이 투수들을 사용을 했던 만큼 내일 경기에서 또 어떤 투수 운영을 가지고 나올지 좀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듯하죠. 분명히 투수들이 모든 투수가 많았던 것은 아닌 만큼 내일 경기에서도 아리에타가 잘해준다면 컵스 역시도 이 연투를 마다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이 불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자면 양팀의 에이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두 선발 투수가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컵스가 클러치 상황에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죠. 이 8회 2점을 뽑아내며 결국 2대1의 상황에서 역전을 허용한 미러키였고 이 아쉬운 패배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도 양팀의 득점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죠. 이날 미러키는 단 3개만의 안타를 뽑아내는데 그쳤고 2타점은 홈런 한 방에 얻은 점수였습니다. 이 아리에타도 지표가 상당히 안 좋긴 하지만 이 베테랑다운 위기관리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고 등판 경기마다 승리를 모두 챙겼던 것은 간과하기 힘든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러키도 부르넨 투수 버네즈가 등판하죠. 이 미러키의 디그롬이란 말이 생각날 정도로 좋은 활약에도 승리운이 없는 버네즈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 이 압도적인 탈삼진 능력으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컵스 타자들도 내일 고전할 것으로 보이며 양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과하게 소모된 불펜 전력이 딱히 없다라는 점에서 내일도 불펜 싸움까지 끝까지 투수전이 이어지며 클러치 승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이 미러키의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